네,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죠. 합당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서 주인공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은 어떻게 잘 쇠셨습니까? 네, 뭐 잘 샜고요. 예. 이 방송 나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얻어 터지려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때려주십시오. 제가 폭력배인가요? 왜 얻어 터진다는 말씀? 오늘 또 마침 가죽 잠바를 입으셔가지고 살짝 더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나 온순한 사람인데 왜 이러십니까? 네. 근데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하고 싶었는데 네. 그것 빼곤 뭐 이 방송이 소위 민주당 진보 진영의 성지 방송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저는 별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많이 아마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막 개화기 구한말처럼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결정적 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 3년 반 제가 소수 야당으로서 활동해 봤을 때 시대전환이라는 작은 배로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큰 배에 올라타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정당을 통한 정치가 아니라 저희 스스로 대한민국을 진짜로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 한번 끌고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제 주판 튕겨보고 손익계산서에 맞는 결정을 하면 이런 결정하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 지점이 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누구나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큰 충돌, 뭐 이념과 이익의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정치를 혼자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역시 정치 혼자 한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그 고민과 그런 어떤 한계를 이제는 느끼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4년 전 아니면 정확히 3년 반 전이겠네요. 21대 총선 즈음에서는 못 느끼셨습니까? 근데 왜 그럼 그때는 시대전환에 닻을 올리셨던 겁니까? 네, 그 당시는 뭐 아시는 대로 저는 2016년 민주당의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고요. 네. 하지만 민주당 선배들 또는 선배들 밑에 줄 서는 정치하기 싫어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 믿어보고 시작했었죠. 네. 창당을 열심히 해보면서 네.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현실 정치를 하면서 네. 그 벽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경험을 했고요. 그 소수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수 정당의 그 일원이 되시면 어떤 점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라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큰 정당에 제가 합류한다는 것이 뭐 그냥 의원수 하나 더 하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냥 꽃꽂이용으로 저를 가져가려면 제가 생각보다 아플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니까 좋은 데만 찾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당이란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 되기 위해서 비판, 견제도 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거리를 하면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속의 야당, 여당 내부의 비판자 역할을 하겠다. 네, 저는 이제는 보수 진영도 진보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서 국가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당 속의 야당, 내부의 비판자, 그러니까 자기 설정은 좋은데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되물어보고 싶은 게 당 대표를 지내고 있던 이준석 대표도 징계를 당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표도 아닌 평의원이 가서 여당 속의 야당 역할, 내부의 비판자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본인 그러면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가 뭐가 다르다고 자신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 의원, 여당 구성원이라면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못하는 거 돌만 던지고 있는 것은 여당 의원의 여당 구성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해나가는 모습.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을 때, 방식이 잘못됐을 땐 따끔하게 얘기하는 모습. 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멀리서 돌을 던지는 것은 징계 당한 이유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근데 징계를 당했던 안에서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을 때 징계를 당한 걸 두고 지금 저는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내부 비판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는 문화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건전한 비판이 없으면 조직은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건전한 비판에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이 조직을 비판하고 조직을 무너뜨려서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있느냐라는 건 구성원들이 그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저는 주어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이 아니라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다른 주체가 힘을 갖고 있다면 의원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에 또 봉착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두고 봐 주시죠. 그래요? 네. 아마 저도 정치 생명을 걸고 한 결정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그리고 우리 정치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거꾸로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이 87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3년 반 전에는 이런 평가를 안 하셨습니까? 한번 앵커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갈라치기 했나요?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가 개딸처럼 맹목적 추정했나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민주당과 너무 다른 민주당이라는 충격의 3년 반을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3년 반 전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었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민주당, 제가 학생 시절에 관심과 기대를 했던 민주당, 혁신을 했던 민주당, 노사모의 그 멋진 민주당이 길을 바랬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백합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정치하는 방식과 정치하는 내용 면에서 앞으로 가는 정당이 아니라 뒤에 멈춰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들만 볼까요? 87년 학생운동 했다는 그 훈장으로 월급 한 번 주고 한 번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시장을 이렇게 거칠게 다루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모습을 볼까요? 소수에 대한 배려와 다수의 지배가 균형을 이루는 게 민주당인데 저는 다수의 전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저같이 소수 정당 안 해본 사람은 저는 못 느끼실 텐데요. 본회의에 2시에 시작하는 본회의에 2시 50분에 들어와도 미안한 얼굴 하나 없는 규칙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정치. 조금 아픈 얘기 해드릴까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정책 중에 우리 국민들이 그리워하는 정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권에 한번 있었다는 이유로 계속 금빛이 달고 있는 의원들의 존재나 이런 모습이 3년 반 전에는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때는 민주당이 의탁했고 지금은 국민의힘을 의탁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 이유의 차이가 성립되느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2019년 시대전환을 창당하고 했을 때는 정말 민주당 선배들의 이런 모습을 밖에서만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저에게는 굉장히 영웅스러웠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다. 함께 의정생활 3년 반을 하면서 특히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그게 운동 기득권이든 뭐가 되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고 이렇다라는 평가십니까, 정리하면? 국민의힘이 완벽했으면 저 같은 소수 정당 의원을 영입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국민의힘의 개혁의 공간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분의 입을 빌려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마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을 인용이 좀 죄송스러운데 기회주의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대한민국 정치에 뭐 탁월한 원로님을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분에게 여러 번 찾아뵙고 많은 얘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살아온 길 정치 궤적을 보면 좌우할 것 없이 뭐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시고
실용 정치를 걸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이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고요. 지금 지난 대선부터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함께 가고 계신 금태섭 의원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근데 제가 합당 결정을 하면서 제3지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서 좀 불편하시고 괘씸하신 게 아니셨나. 금태섭 좀 돕지 하신 게 아니셨나 싶은데요. 제가 가는 길, 저는 김종인 박사의 님의 길을 금태섭 의원보다 더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죠? 네, 합니다. 마포 갑으로 출마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 국민의힘하고 합류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도 그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하고 좀 나누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 희망이십니까? 네, 어디 관심 있냐고 먼저 물어보시길래 예. 저는 강남 3군 안 갑니다. 저는 제가 합류해서 확장을 해야지 예. 있는 도를 하나 빼고 제가 그 자리에 끼어찰 생각은 없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네. 소위 진보 진영의 아성도 아니고 보수 진영의 아성도 아니고 저 같은 중도 인사가 가서 인물 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없고 지역위원장도 없는 곳. 왜냐하면 누구 하나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건 제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고르고 또 1월 초부터 실은 마포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에서 굉장히 저를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마포갑이 지금 현역 의원이 노웅래 의원인가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혹시 그 점을 염두에 두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노웅래 의원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계시죠? 예. 혹시 그런 점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혹시 이렇게 좀 아니 저는 이게 잘못 정치인이라면 저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혹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셨습니까? 이건 진짜 우연입니다. 우연입니까? 저는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과도 뭐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노웅래 의원도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이 마음 결정을 하고 노웅래 의원 찾아가서 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포갑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포갑을? 예, 그 뒤로 돈봉투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포갑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돈봉투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하고도 직접 그 얘기를 했다. 그런데 네. 노웅래 의원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황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말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하시죠. 그래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우리 의원님이 종로에도 플래카드를 걸었다. 네. 이것저것 눈치 보고 있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종로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음. 우리 당 대표로서 저는 이제 전국 어디에나 플랜카드를 걸 자격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선거법상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걸까? 우리 또 시대전환 홍보를 좀 하자. 저는 실은 기본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 좀 너무 어지럽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실상 이제 플랜카드를 걸자 했을 때 제 고민이 이제 종로, 마포, 그다음에 그 외에 한 두세 군데 지역, 전 서울 출마니까 같이 걸자 하다가 여러 고민 끝에 종로와 마포를 현수막을 걸었고요. 이걸 갖고 뭐라고 하시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을 해보신 분이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합당 절차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전환 의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합당 절차는? 예, 이게 이제 합당 선언은 했고요. 각 지도부에서 추인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원과 정당법상 이제 절차가 복잡해서 빠르면 11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합당 조건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원님 외에 다른 어떤 시대전환 출신 몇 명에게 공천권을 보장한다는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합당 조건이 있으면 지금쯤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일체의 조건이 없습니까? 가장 바보 같은 제 개인적과 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실은 저희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큰 배에 올라타자. 큰 배에 올라타는데 조건 걸지 말자. 아니 그럴 거면은 굳이 합당이란 거가 아니라 그냥 혼자 탈당해서 영입해도 되잖아요. 저는 다시 말해서 시대전환이라는 조직에 어떤 정치적 득이 있어야 합당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득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정치한 이유는 저희가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만든 배로 너무 작으니 큰 배 올라타서 큰 배를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자. 대한민국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볼 수 있는 기회. 그게 정치적 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그러려면 시대전환 의원 말고 다른 분들도 의원이 되면 더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질문.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뭐 몇 자리를 약속받았다, 저의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게 있으면 벌써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